한 주 잘 보냈었습니까? 뭐 솔직히 이제 잘 못 보냈죠. 태풍에다가 뭐 온 나라가 날리고 그죠. 잘 보냈는 분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태풍 때문에 또 많은 피해도 입었고 그 복구 때문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에서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사도백 지철의 성주 촛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힘찬 함성과 함께 647회차 사도백 지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저녁들 든든히 드셨는가 봐.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경제에 희생양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를 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한반도의 통일과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니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한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는 저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득하고 평화오라! 사득하고 평화오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세월이 뭐 유수같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촛불 이후 오늘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촛불 이후 9월 28일 날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소 100만에서 200만까지의 국민들이 335 모여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란 이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꼴통들이 또 어제 또 집회를 하고 밤새도록 또 그 드러누워 자는 뭐 이런 모습까지 연출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 사이에 또 태풍 때문에 또 많은 인명적 사상과 재산적 피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는 이후 일정들이 또 뭐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어 가고 있고 성주만 해도 5일부터 하는 메뚜기 축제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취소가 되고 7일부터 11일까지인가 그 사이에 그냥 기존에 준비했던 뭐 특판 장터하고 이런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한 개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사드 문제는 계속 그냥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또 북미 사전 협상이 지금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죠. 또 그 사이 또 북한이 또 SLBM 또 뭐 발사하고 어제 아래 쐈나요? 아래 쐈죠. 그러니까 또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일주일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한 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지난 서초동에 그때 성주에서 몇 분이 왔더라? 9명이 갔지. 9명. 9분이 갔는데 간 분 중에서 원래 이야기 해주기로 하신 분이 오늘 손님이가 못 오고 우리 함께 했던 도안영님이 서울로 상경기 검찰개혁 상경기 이야기를 여러분들 큰 환호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호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집회 때 그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때 거의 직전에 한 사람들 6만 명이라 그러고 그 줄여서 3만 명 왔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 상황이나 검찰 대응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안 가면은 이번에 저들의 그 기세를 꺾지 못하면은 우리가 만드는 촛불 자체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이라도 가서 그 사람 수를 보태줘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타고 KTX 타고 올라갔는데 그 기차 타고 갈 때는 사실은 그 얼마나 올지 그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부터 감을 잡았냐 하면은 기차를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제 2번 갈아탔는데 그게 이제 4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타야 돼요. 그게 아마 방배역이었나? 하여튼 거기에서 서초역으로 2코스를 더 가야 되는 거기 타려고 내렸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딱 내렸는데 뭐 TV 화면에서 보던 뭐 지옥철에 한 3배 4배 되는 화면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봤고 각 그 지하철 그 문마다 줄이 늘어서 있는데 다 막 늘어서 있어요. 막 끝없이.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서도 한 번에도 못하고 2번에도 못하고 3번을 탔는 때만에 겨우 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또 그만한 줄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때가 시간이 5시 한 40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 도착을 하니까 6시 정도인데 처음에 안내받기로는 서초역 7번 출구로 나가면 된대요. 그래 내려서 쭉 갔는데 나가려고 이제 그 7번 출구 입구로 나가려고 딱 갔는데 그 순간 벌써 막 안내한 사람들이 주국소 7번 출구를 막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막 헤매고 있는데 1번 출구로 나가래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서 1번 갔다 7번 갔다 막 그랬고 하다가 우리는 그냥 1번 출구로 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안내 받기로는 저기 중앙지검 앞에 그쪽으로 가서 조금 더 늘어서면은 그 성모병원 503 갇혀있는데 거기까지 찰 수 있다. 거기 태우자. 그 목적으로 갔었는데 딱 나갔는데 저 앞에 있는 그 중앙지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거기가 그 서초역 사거리 중심가인데 어디 옮길 데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일직선으로만 딱 사람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나보니까 앞으로 내다보는 이 코스 검찰청을 중앙지검을 바라보던 이 열 여기에도 막 끝없이 있고 또 반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교대역 방향으로 또 끝없이 쫙 있어요. 저 끝에 끝이 잘 안 보여요. 또 이제 뒤에 혹시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시야가 가려서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냥 무작정 앉아서 그때 뭐 앞에서 뭘 하는지도 안 들리고 방송 소리도 안 들리고 혹시 뭐 방법이 있나 싶어서 휴대폰 켜고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도 잘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막 연구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되겠지 싶어서 문자 메시지를 여기 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몇만 명 아직 뭐 소식 들은 거 없습니까? 또 먼저 가 있던 저희들보다 먼저 도착하리라 생각하던 박민주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 게 그쪽에는 미리 이제
다 받았으니까 그쪽에는 전화가 잘 터지지 않겠냐, 방송 잘 터지냐, 상황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박민주 말은 자기도 잘 안 터진다. 여기도 꽉 터져서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겨우 파악한 거는 뭐 5시도 안 돼서 집회 시간은 사전 집회 시간 6시였는데 5시도 안 돼서 그때 20만 30만 그러고 우리는 분명히 10만이나 20만 겨우 채울까 말까 이러는데 5시도 안 돼서 30만 40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2시 시작할 때 이미 한 20만 찾고 5시쯤 돼서 한 50만 찾고 6시쯤 되니까 50만 넘었고 그 이후에 뭐 위원장님이 들려오시는 말씀 뭐 100만 넘었다 그러고 저 뭐 집회 측에서 150만 그러고 막 우리는 못 모르고 조국 앞에서 들리는 대로 조국 수호 뭐 검찰 개혁 그 이야기만 하다가 앞에서 검찰 개혁 하다가 좀 이따가 이쪽에서는 뭐 문재인 지키자 그러면 문재인 지키자 그러고 이쪽에서 검찰 개혁 그러면 뭐 조국 수호 그러고 그런 식으로 들리는 대로 구호를 하다가 너무 막 그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 짧은 시간에 그 상황을 갖다가 답답하니까 좀 하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저쪽에서 그래서 뭐 그 페르미 계산법으로 5만밖에 안 된다, 뭐 3만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엉터리라는 게 그 일렀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뭐 10분 만에 몇 명씩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됩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지길래 앉았다 일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뒷열을 이래 봤습니다. 저 거기가 세종문화회관인가 그쪽이죠. 거기도 끝없이 있더라고요. 또 그 막 이렇게 앞뒤로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저쪽에도 있겠네 싶어서 저쪽에 거기가 뭐 서리풀 축제장 그쪽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가득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앉았던 거기가 십자가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방 어디로 봐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자릿수 하나 채우러 가서 그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호를 갖다가 신나게 하다가 너무 늦게 나오면은 이거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때처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하철 갈 때도 그래 애먹었는데 다시 되돌아갈 때는 더 힘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7시 반쯤에 살짝 자리를 이탈을 해서 지하철역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먼저 가야지 이러면서 거기서 또 한 8시 한 10분인가 20분인가 되니까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그때쯤 되니까 언론에서는 그때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행진도 없었다. 원래 주최 측에서 행진을 기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꼼짝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조금의 이동도 있어서 행진 비슷한 것들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한 행진을 보고 그리고 귀가를 했는데 그 귀가하면 내려오는 지하철역에 우리 박근혜 사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려오는 모든 분들은 다 우리 동료였습니다. 다 조국 수호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이동을 하고 지하철 타면은 기관사님이 똑같이 그 박근혜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수고했다 감사한다 인사드리고 또 우리 그런 잘 다녀온 이야기 박민주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 아기들 기특하다고 또 용돈도 내어주고 그런 흐뭇한 장면들도 보고 동료의식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서울역에서 귀가를 했습니다. 딱히 그 뭐 누가 동원을 했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광화문에서 왔던 사람들은 자기네들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셀 수가 없었고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확인했던 자리고 그래서 그 확인했던 그 의지를 갖다가 허무하게 나누면서 귀가한 이후에 어제 광화문 집회 그걸 보고 나니까 안 되겠다 내일 또 간다 이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 촛불에 오늘 마음을 갖다 준비를 해서 내일 또 채우러 가겠다 이 생각으로 그렇게 서울 갔다가 왔고 내일도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람 많은 데 가면 하여튼 고생은 돼요. 마음은 충족됩니다. 고생은 하지 몸은 고생하지만 마음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과 이 보수 꼴통들의 광화문 촛불, 뭐 자기들 말로 맞불 촛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진짜로 스스로 누가 특별히 조직하지 않고 진짜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가족 단위로 뭐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그 거대한 물결을 이뤘고 이번 자유한국당 주체로 한 이 광화문 촛불은 일당 줘가면서 강제 동원령 내려가면서 뭐 명령문 내리듯이 막 내려가지고 중간에 보고하고 인원 보고를 계속 하는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중간 보고하고 도착해서 보고하고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상황들도 그랬습니다. 자유한국당 아들은 뭐 앞에 기소연설 끝나고 나니까 다 나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막 항의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졌었고 또 폭력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폭력적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과거에 그 북에서 불렀던 적기각 하는 노래 그 개사를 약간 했다 하더라마는 그 노래 때문에 그 옛날에 영화 실미도에서 그 노래 게재했다가 그 검열에 잘렸거든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런 예도 있었고 하여튼 뭐 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르바이트로 동원된 분들이 2만 원 너무 적다고 또 푸념하는 노인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기독교의 탈을 쓴 미친 또 목사들이 또 사람들 그 신도들을 모아서 또 그런 모아가고 알바비 돈 없고 또 헌금 형목으로 다시 또 뺏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동한 형님이 지난주에 갔다가 이제 또 어제 집회보고 또 내일 또 가기로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아마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내일 우리 이강태 금방 왔는데 내일 몇 시에 갑니까? 9시 반? 9시 반에 출발합니다. 뭐 칠곡에서 9시 여기는 9시 반. 예. 내일 9시 반에 뭐 혹시 이름 안 올리도 자리가 좀 남았다 하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아까 이제 지금 촛불은 또 내일 그렇게 갈 거고 지금 대구에서는 그 28 공원 근처 도로에서 지금 2차선 막고 촛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사진도 올려놓고 하던데 대구도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싸움이 이 투쟁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누구 한 사람 지키고 검찰 하나 개혁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싸움들 속에서 뭐 5.18도 있었고 60 항쟁도 있었고 박근혜 탄핵 촛불도 있었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촛불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싸움이 상당히 정말로 중요하다. 남한 현대 역사 속에서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에 따라서 이후 수십 년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 땅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민주화된 이런 사회로 가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 발목 잡히느냐 거꾸로 가느냐 이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월 24일부터인가 11차 한미 주둔군 방위비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미국 놈들이 또 대도 하나에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고 있죠. 주둔비 비용을. 예, 지금 11조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를 하면서. 근데 협상이 지금 뭐 계속 좀 난항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조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많죠, 그죠?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530조인데 주한미군 방위비가 1조 얼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 5조 하다가 뭐 10조, 11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미국 놈들이 요구하는 그 방위비 분담에는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던 그 인건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군들 인건비. 그전에도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방위비 분담금 남아가지고 그죠? 일본에 뭐 비행기 고치는데 전부 일본 가가 쓰고 미군들도 훈련하는데 쓰고 뭐 심하게는 멕시코 장벽 세우는데 거기도 우리 방위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아 도는데도 그 짓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퍼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훨씬 더 몇 배나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또 협박을 했지요. 전번에 한번 그런 협박 하다가 뭐 이래 넘어가더니만은 미군 부대 근무하는 한국인들 뭐 7,000명을 무급휴가로 뭐 내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로 그냥 연사로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드도 그렇게 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가야 자주 온다. 미군 가야 잘 온다. 미군 가야 사드 간다. 미군 가야 사드 간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내일 김천에서는 10차 범국민 행동, 이렇게 해서 김천역에서 또 내일 대규모 사드 배치 철회 반대 철회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시면 좋겠고, 예,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또 힘찬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찬 발언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거고, 과격한 발언은요, 여유가 있을 때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법이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참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이 많았습니다. 서초동 집회, 서초대전이 있고 광화문 집회가 있고 태풍도 오고 요즘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고 있는데 오늘 국회 그 자유한국당 뭐 듣도 보도 못한 여자 국회의원 김성희라고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치매 조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여자가 좀 돼지같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회에도 지금 발생했다고 올렸는데, 지금 국가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태풍 그 수해 복구에 바쁜데 이제 광화문 집회를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동에 집회를 했을 때 이분들이 전부 이제 자기 돈 내고 다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 돈 내고. 내일 가는데도 회비를 다 3만 원씩, 뭐 광주는 3만 5천 원씩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제 광화문에는 7만 원씩, 5만 원씩, 2만 원씩 주잖아요. 주는데 그 탈북했던 노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60, 70대 노인들인데 기초생활비 보조받아서 40만 원, 50만 원 갖고 산대요. 근데 이제 2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14년도 뭐 이럴 때는 나가면은 4만 원씩, 5만 원씩 줬대요. 근데 지금 왜 2만 원이냐 하니까 탈북 노인들이 많이 늘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루 종일 가서 떠들고 오면 이제 2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28일 날 했는 서초동 집회가 먼저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원도, 뭐 경상도 이런데, 충청도 이런데 살던 사람이 나가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성주도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나가 사람 만나면요, 조국 사퇴해야 된다, 문재인 탄핵했는 막 해요. 그럼 말해도 안 비켜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니까 엄청 모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계산하는 법이 1평방미터에 5명에서 9명 가는데 내가 1평방미터 5명 들어가면은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저는 서초동에 모였을 때 많이 봐야 100만이에요. 100만. 근데 200만 뭐 이런데 그 200만까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걸 한번 봐봐. 여 지금 성주군청하고 여 주차장하고 일로 해가지고 꽉 찼다. 얼마 될 것 같아요? 10,000명. 그러니까요. 10,000명 꽉 차면 한 2만 명까지는 될 거예요. 2만 명까지는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보면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광화문 거기에 그거를 100만으로 보면요, 광화문은 이제 거기에 막 서초동이 200만 하니까 광화문은 300만 이런데 말은 300만, 주최 측은 300만 할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는 계산 안 하잖아요. 경찰 측에서도 추산 안 해요. 근데 드문드문한 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봐줘봐야 한 50만 이래요. 이 사람 50만이 모였다는 게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서초동에서 100만이 모인 놀래서 이제 총동원령 내려서 뭐 이쪽 저쪽 해갖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뒷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으로 따지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모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집회 따로, 그죠? 기독교 집회 따로, 너가 공화당 집회 따로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가 서로 크니까 이쪽에서 하다가 이쪽에서 떨지 마락하고 서로 싸우고, 이쪽에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는 게 이재호가 좀 고만하락하고, 또 전 무슨 목사는 황교안 할 때는 또 이쪽 마이크 끄락하고 저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끼리 싸웠어요. 모이긴 한 군데 모였는데 네 분이 일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나경원, 연설하고 국회의원들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젊은 나이 드신 아줌마하고 젊은 사람은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 보고 막 욕을 했어요. 너가 이따구로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되지. 멀리서 대구서 왔는데 이게 뭐고? 그래 권력도 뺏기고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그걸 듣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거기에 참여해가 사는 사람은 공천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총동원령 내려놔놓고는 연설만 하고 지도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2,000명 모여도 지도부는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은. 10,000명, 20,000명, 10만, 20만 모이면요, 마이크 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 마친다, 어디로 가자, 이게 있어야 돼. 못 해놔놓고 지도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오합지졸이야. 왜 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세가시함하고 나는 대표고 나는 원내대표니까 연설하고 빠지면 된다. 국회의원들 우리도 빠지면 된다. 쭉 다 빠져보고 없는 거죠. 그럼 지역에서 간 사람만 낙동강 오래 할 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짝 또 너거 공화당하고 태극기 부대는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목사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앞에서 순국하겠다 해놓고 없어져 버렸어. 그 다른 사람들 가서 하는 거 누구 하나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지 뿌리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고 요거 듣는, 돈 쓰고 요거 듣는 말이에요. 돈도 나눠놓고는 헌금 하락하고 헌금은 목사가 알아서 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그것도 목사도 또 지금 잘린 목사인데. 그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보면은 기독교가 집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빈대를 붙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빈대 붙으려고 하다가 개 털리고 왔는 게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헌금 털리고 왔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끼리 돈 쓰고 총동원 내려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저끼리 싸우고, 나중에 봐요. 이 총선에 다 드러나요. 정강호이가요 자유한국당 안 들어갑니다. 우리 공화당 안 들어가요. 자기 정치 세력 만들 거라고. 안 그러면은
뭐 기독당 이런 거 만들어가 하든지 연대하든지 이럴 거라고. 근데 영감 헛소리 하지 말고 가! 새끼가 죽으려고. 박근혜 집안이라고 저지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이쪽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요, 수준의 차이예요. 수준.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높아진 사람과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인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년 적폐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검사들이 장악해서 지금까지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을 위해서 법을 집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영화에 뭐 검사외전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철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검찰개혁에. 그전에는 개혁 이거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사태 이런 걸 외치잖아요. 윤석열 사태 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끌고 가야 돼요. 이거를 나는 조국 장관과 청와대에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혀야 되죠. 저끼리 자중질환이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지금 자유한국도 자중질환이 일났거든요. 이 지금 사건에 어제 폭행해갖고 46명이 연행됐잖아요. 전부 공무집행방해예요. 무조건 벌금 나옵니다. 최하. 벌금을 헌금거다한 데서 내주겠어요? 안 내줍니다. 안 내줍니다. 지가 내야 돼요. 걸린 사람이 몇백씩. 그럼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알바비 7만원 받는데 벌금 200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내린 호해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내란 음모죄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안수 목사도 고발했고, 국회의원한테 당신 이거 동의했다 해가 바로 고발장 엿붙다고.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 내란죄 이게 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짓을 돈 쓰고 총동원령 내려서 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들은 전부 적폐들이에요. 개독교 적폐, 그죠? 우리 공화당 적폐, 옷에 적폐 많잖아요. 뜨끔, 기레기, 토차외구당 나왔는데 요번에 개독교 나왔죠. 너그 공화당 나왔죠. 태극기 모독부대 나왔죠. 또 뭡니까? 서북청년단도 그 옷 입고 설치더라고. 그러니까 적폐란 적폐는 그게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시민의식이 거의 없는 밑바닥이죠. 밑바닥. 지도부도 도망가쁘고, 그리고 오합지졸 돼버잖아요.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장군 못 만나면 오합지졸이에요. 지도부가 없었으니까 오합지졸 돼버죠. 저끼리 싸워버리고. 근데 서초동 집회 봐요. 청소 깨끗하게 하죠. 자발적으로 돈 내고 지도부가 필요 없어요. 그가 절기보고 오면 되니까. 지역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100만이 모여 보고 지역에 가가지고, 야, 내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구나. 이걸 100만 명이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 갔다 온 우리 박민주 씨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막 성주에서만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가 막 말도 안 통하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100만 명이 전부 내하고 생각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역에 돌아가요.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주눅 들다가 막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묵은 이 검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드처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서울에 모이고 이래 하면은 이거는 광화문은 아무 영향력을 미친 게 없어요. 영향력을 미치려고 서초동에서는 200만 왔는데 우리는 300만이라고 했는 것밖에 없다고. 그거밖에 영향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게 다 덮여붙단 말이에요. 지금 갈수록. 근데 2번, 3번 저거는 그걸 못 해요.
돈도 없고, 그죠? 동원령 내리면 지금 각 지역협의회에서 말하는 건 짜증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노상불로 올리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분이 아니에요. 서로 더 갈락해요. 돈 내고.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를 그냥 100만 왔다, 200만 왔다, 뭐 이걸로 해가 저장에서 300만 원 한데 우연히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시기에 잘 풀려갈 것인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볼턴이 날아가고 나서 리비아식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수준에서 제재를 풀어주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나와서 사드 배치도 국회 동의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헌법재판소 사무국장이 또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김간지 한민국이 고발했는 건이 2건 있잖아요. 제가 고발인 조사 2분이나 대검 중수에 받고 왔잖아요. 이게 문자가 계속 와요. 어느 검사실에서 어느 검사실로 이관됐으면 이거 다 내가 안 지우고 놔뒀단 말이에요. 어느 검사실에서 어느 검사실로 한 6개월 있으면 또 이관됐대. 또 6개월 있으면 또 이관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관만 시키고 질질 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뭔가 하려는지 얼마 전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와갖고 뭐 이거 자료를 더 제출해주고 이거 자료 뭐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국장이 국회 동의 이야기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니라 볼턴 날아가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지금 사드가 검찰 개혁이나 뭐 언론 개혁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묻혀 있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괜찮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끝났어야 될 환경영향평가가 미군에서 계획서를 안 줘서 원래 1월달까지 돌라고 했는데 2월달에 돌았는데 2월달부터 시작하면은 내년 2월달 되면은 거의 끝나야 돼요. 환경영향평가가 안 하고 있어요. 업체 선정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 하면 안 하고 있구나가 아니야. 왜 안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을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재판소 사무국장이 국회에 와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드 배치는 왜 그 이야기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했을까? 이게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워낙 이 가짜 뉴스들이 많고 쓰레기 뉴스들이 많고 기레기들이 막 조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레기들이 뭘 하나 던지거나 야들 머리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아요. 아주 사소하고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끊는 뉴스를 탁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보는 순간 스트레스를 딱 받아요. 근데 전체 대세에는 그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머리가 나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정말 무식하거든. 제가 정치하면서 기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 중에 똑똑한 애가 대구 MBC에 주로 애들이 똑똑해요. 대구 있을 때 만나면 MBC 애들이 똑똑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당시의 정치는요, 돈을 막 줬어요. 기자들한테 촌지. 신고도 안 해요. 법에는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무슨 당, 여당 하는, 당 이름도 모르겠다. 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지 니로 오잖아요. 당대표나 원내 총무가 탁 이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자 간담회예요. 행사하기 전에. 그러면 기자들 쫙 불러놔 놓고요.
저녁 딱 먹고 한 잔 딱 먹고 봉투 쫙 돌려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돌려요. 그러면 MBC 기자는 서로 첩보가 안 받아요. 그 당시에 내하고 친했던 이제 매일하고 영남 기자는요, 받아가 와요. 일단 와갖고는 그저 여당에서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김정은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면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을 들고 와요. 들고 와갖고는 내를 불러내가 돈 생기는데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고 남으면은 이거 야당에 쓰라는 거예요. 아, 고사놈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MBC는 아예 안 받았어요. 지금도 대구 MBC가 아주 기자들이 괜찮아요. 수준이 뭐 이야기하면 있대요. 나머지는요, 엉망이에요. 뭐 물으면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기자들이 쓰는 글을 신문에 놨다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것들 우리보다 무식한 것들이 뭐 또 장난쳤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뭐 한마디씩 툭툭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체적인 저거는 한 번씩 파도 툭 치고 없어져요. 우리는 이 조류로 바다 밑에 조류로 가고 있어요. 파도 위에 아무 쳐도 이 조류에 영향을 못 미쳐요. 조류로 쫙 가고 있으니까 위에 파도 한번 틱틱 치는데 영향받지 말고 파도는 아름답구나 하고 구경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길지만 사드도 보내고 검찰 개혁도 이루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할 일이 다 정해졌어요, 그죠? 검찰 개혁 끝나고 나면은 언론 개혁, 언론 개혁하고 나면은 정치 개혁.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겁니까? 농지 개혁도 해야 되는데, 예. 농지는 농민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도 푹이 바람에 놀아나가지고 농민 아닌 사람이 땅을 하도 소유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 아까 이제 대구에서 촛불을 하고 있다 했는데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통화도 안 해봤고 뭐 사진만 찍어갖고 보내줘서. 근데 뭐 하여튼 지난주에 한 1000명 모였었는데 이번엔 더 모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촛불 멋지다 한번 외쳐주고 유튜브 이거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주 열심히 잘 지키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던데 우리 대구서 보고 있으니 또 대구 촛불 하고 있는데 대구 힘내라고 한번 외쳐보시죠. 자, 대구 촛불 멋지다. 대구 촛불 멋지다. 끝까지 힘내자. 끝까지 힘내자. 검찰개혁 완수하자. 검찰개혁 완수하자. 예, 사들하고 평화오라. 사랑하고 평화하라. 요거는 꼭 해야 돼요. 예, 항상 마지막에. 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어디 그 직업을 한 개 더 얻지요. 어디 뭐 논설위원이나 이런 걸로 그죠? 예, 진짜 우리가 가짜에 썼고 이 언론이라 하는 거를 참 믿을 게 못됐구나,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낀 게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이후였습니다. 그죠? 성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가짜 뉴스, 가짜 언론, 기레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검찰 개혁을 넘어서 지금도 그런 기레기 언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직도 검찰, 경찰은 우리 편은 아닙니다. 보면은 다 적폐 세력들하고 거의 한 통속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저항하는 것들은 이제 시간 지나면 망할 거고, 그죠? 예, 정신 차린 것들은 좀 나아질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론개혁 완성하고 나면은 나 두꺼운 정치하는 그것들 계획하면은 정말로 이제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멋지게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가실 수 있죠. 예, 한 번 먹은 마음 흔들리지 말고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고 가입시다. 예, 오늘이 647회차인데 또 우리 대구에서 우리 대구 촛불 안 가시고 성주에 촛불 가서 전영민님은 대구 촛불 갔어요. 오늘 노래한다고.
오락해갖고 걸로 가고, 우리 대구 가시할 또 김미영님은 또 여기가 정이 들어서 이미 또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신 때 물어봐서 대구 촛불까지 일로 왔는데 대구보다 여기가 훨씬 좋대요. 예. 성주 촛불이 훨씬 더 좋아하는, 성주 촛불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대구의 김미영님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어딘가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진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 만나게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정체를 알 수가 없네 내가 한 건 사랑의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 만나게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정체를 알 수가 없네 내가 한 사랑이 방법뿐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개혁의 바람, 평화의 바람,
뭐 이런 거를 사랑한다는 노래 맞죠? 네, 이 노래 제목이 바람의 노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 네, 사실 너무 노래가 약간 그 가스펠송, 그 교회 노래 뭐 이런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했습니다. 제가 뭐하죠? 네, 근데 오늘은 왠지 씩씩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이 곡 한 곡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님이 사드가고 평화오라 이거 외치시던데 저도 오랜만에 네, 개혁 검찰 개혁 그거는 네. 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곡만 하겠습니다. 예, 나름 의미를 부여한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여름에 딱 마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섭섭하대요. 나 오늘 이야기 안 하면은 집에 가서 밤새 잠 못 잔다고. 예, 우리 배현무님, 예, 한번 모시고 또 힘찬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찬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저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권력의 시녀 또는 권력의 개가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것은 경찰이고 검찰은 늑대다. 늑대 그 자체이다. 권력 그 자체지요. 누구의 시녀가 되고 누구의 개 꼬리를 흔드는 개가 검찰은 절대 아닙니다. 검찰개혁 스스로 한다고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던데 검찰 스스로 여러분들은 개혁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지. 예. 그래서 서초대첩의 촛불에 제가 좀 기름을 보태서 이게 횃불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개국본에 아마 말은 전달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지금 우리가 외치고는 있는데 이게 총론적인 검찰개혁인 거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내용은 A4 2장 정도의 크기 되는데 지금까지 수천 수만 가지의 검찰이 기소독점권, 기소선택권을 가지고 장난쳤는 것들 중에 대략 한 100가지 정도를 추려서 거기에 기재를 내서 사람들한테 한 장씩 돌리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SNS를 타고 흐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은 들어봤지 않습니까? 초원복국 사건. 그것을 검찰에서는 도청 사건으로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고발했는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검찰이 그런 조직 아닙니까? 예전 삼성 엑스파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이 세상에 알렸는 노회찬 의원을 오히려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제한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 것도 검찰이지요.
검찰은 기소해야 될 거를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으로 자기네들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기네들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해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이래 검찰개혁하자 라고 했을 때 다들 많은 사건을 알고는 있지만은 야 무슨 건이 있었지라고 갑자기 물었을 때 이래 언뜻 5개 6개 이상 잘 떠오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이틀과 그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최소 50개가 되든 아니면 100개가 되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학습하는 기회를 갖다가 가져야지 이 촛불이 길게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민변에서 아마 내용을 잘 추릴 겁니다. 잘 추려진 내용을 가지고 개국본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촛불 내년 총선까지 무조건 갑니다. 요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가 이때까지 어떤 판결을 도저히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는 거를 또 이런 방식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까지 우리가 길게 촛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 저의 이 똑똑하고 명쾌한 머리 그리고 촉으로 제안했음을 보고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 둘 다 해야지 그죠? 다들이 우리나라 검찰들이 참 권력은 세요. 차장급이 뭐 60명이 넘고 그죠? 장관 다음에 차장이잖아요. 차관급이 뭐 사법부가 더 많은 것도 많아. 하여튼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예. 647회차 사다비치 철야성 촛불문화제는 마지막 구호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좀 차요. 잠시 뛰었는데도 숨이 차요. 자, 검찰개혁 완수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미군을 몰아내자. 사드를 몰아내자. 조국을 통일하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호에 지금 강팀이 왜 그래 웃노? 웃음 따라 나올 거. 내가 뭐 하는데 내 망태져가지고. 딱 뛰어올라갔는데 숨이 살까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주촛불 647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촛불이 열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 가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성주에서도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다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